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외부 통신이 되는 VPC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VPC, 즉 아마존 클라우드 상에 있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실제로 외부와 통신이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VPC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에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공식 문서를 보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가 있게 되는데 그걸 VPC로 정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EC2 인스턴스, 즉 뭐 리눅스나 윈도우를 실제로 실행하게 될 경우에는 VPC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리눅스나 윈도우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렸을 경우에 VPC가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VPC, 디폴트 VPC를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Your VPC라는 탭을 가보시면 디폴트 VPC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볼게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VPC라고 검색하시면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Your VPC를 클릭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리눅스나 윈도우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경우에 이 VPC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디폴트 VPC라는 컬럼에 보시면 S라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을 경우에 VPC, 즉 가상 네트워크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전부 다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VPC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런 VPC를 만들고 EC2를 여기 VPC 안에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요. 이 VPC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 실제로 그 네트워크 IP 영역은 서브넷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되어 있는 서브넷을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하는데 이 서브넷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서브넷을 만든 다음에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우터 테이블을 설정할 겁니다. 이 서브넷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즉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중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하나 만들어서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VPC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PC는 VPC 서비스에 가서 Your VPC를 클릭하고 Create VPC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데모 VPC 2라 지을게요. 지금 1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가상 네트워크와 관련한 IP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 VPC에 실제로 할당하게 될 IP를 범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RFC 그 문서에 따른 프라이빗 IP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공식 문서에서 VPC 및 서브넷이라는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RFC에서 정의하는 범위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IP를 지정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할당되는 IP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dr calculator라고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6 이하여야 되니까 16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만든 VPC가 생성할 수 있는 IP 개수는 65,536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 옵션으로 설정을 할게요. Create VPC를 누르게 되면
VPC가 생성이 되었고 그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Your VPC를 가보시면 제가 만든 데모 VPC2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디폴트 VPC로 비활성화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생성할 거는 서브넷입니다. 서브넷은 VPC 안에 실제로 관리하게 될 영역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VPC는 네트워크를 하나 구축을 한 거고 실제로 영역은 서브넷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결국 서브넷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서브넷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정의한 규칙에 따르면 어빌리티 존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빌리티 존을 여러 개 복제를 해서 장애 발생 시 이쪽에는 접속하지 말고 이쪽에서 접속되는 이런 유연한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하나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서브넷 탭에 들어가셔서 Create 서브넷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데모 VPC 2를 선택을 하고 이름은 데모 서브넷 2라고 할게요. 그리고 public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빌리티 존은 저는 서울의 EA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 만든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EA 어빌리티 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넷을 관리하게 될 IP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1716.0.0 16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0.0 24로 네트워크 영역을 지정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256개의 IP를 관리하게 되고 공식 문서에 보면 5개에 대한 IP 주소는 예약이 되어 있어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256개에서 5개를 뺀 251개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설정이 끝났으므로 서브넷을 이렇게 만들게요. 잘 만들어줬고 서브넷 가면 저희가 만들었던 데모 퍼블릭 서브넷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진행할 거는 저희가 서브넷까지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없다면 외부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create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이거는 데모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이렇게 찍겠습니다. 인터넷 게이트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디테치 데이인데 어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PC를 저희가 만들었던 VPC2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 보는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VPC에 연결했을 뿐이지 이 서브넷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데이터가 흘러가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라우팅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요. 서브넷 저희가 만들었던 이 서브넷을 보시면 아래에 라우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트 테이블의 공식 문서를 보시면 이 서브넷 또는 게이트웨이에서 트래픽이 종속되는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VPC 내부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로컬 라우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서브넷은 데모 VPC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IP 영역 1716 16.0.0 서브넷은 16인 라우팅 테이블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편집하기 위해서 라우트 테이블 이름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라우트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라우트 테이블을 찾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우트 그 다음에 edit route를 클릭을 할게요. 현재 로컬 VPC를 통신하기 위한 기본 설정이 있고 저희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가게끔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트래픽에 대한 걸 인터넷 게이트로 설정을 하고, 저희가 데모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데모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라우트를 누르게 되면 설정이 끝났고요. 서브넷 가서 저희가 만든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을 최고쯤에서 확인을 하면 여기 저희가 만든 인터넷 게이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시간 목표인 이 그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실제로 EC2 인스턴스를 하는 이 VPC에 넣어봐서 외부와 통신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EC2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런치 인스턴스, 그 다음에 저는 우분투 18을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무료 T2 마이크로를 선택을 하고 이제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데모 VPC2를 선택을 하면 여기 IP가 자동 할당이 꺼져 있습니다. 즉 IP를 수동으로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VPC로 가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HCP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서브넷 가서 저희가 만들었던 서브넷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버튼 Modify Auto Assign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Enable을 클릭을 하실 경우에는 DHCP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DHCP를 이렇게 설정해주고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신 다음에 데모 VPC2를 선택을 하시면 아까 디세이블 됐던 게 이네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기본 설정을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런치를 누르면 킵헤어가 있는데 이것도 킵헤어 하나 만들게요. 데모로 만들고 다운로드, 이거 데모가 있네요. 데모 2로 만들고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런치를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인스턴스가 실행 중이죠. 이게 러닝 상태일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러닝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IP를 보시면 저희가 아까 16.0.24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 IP 영역에 지금 드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SSH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 IP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일단 푸티를 열게요. 그 다음에 푸티 젠더 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PEM을 로드를 할게요.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겠습니다. 저는 데모 2-1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IP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SSH 가면 auth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아까 푸티 제너를 만들었던 비밀 키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연결하겠습니다. 기본 계정은 여기 커넥트 들어가 보시면 우분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분투로 지정을 하면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인터넷 게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와 통신이 돼야 되죠. pingoogle.com을 입력을 하시면 잘 통신이 되고, 그 다음에 비트 업데이트 명령을 실행을 하면 레포토리지도 업데이트가 잘 되네요. 이번 시간 목표는 다 끝났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걸 계속 켜놓으면 돈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꺼줘야 됩니다. 다 끄기 위해서 먼저 EC2를 작업을 종료할게요. 터미네이트를 누르고 그러면 푸티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VPC 인터넷 게이트에 들어와서 제가 만들었던 데모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디태치 할게요.
이게 지금 안 되신 분들은 EC2가 종료 중이기 때문에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태치가 성공하면 이제 삭제를 할게요. delete 인터넷 게이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서브넷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VPC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면 저희가 만들었던 VPC, EC2가 전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